안녕하세요. 마포 FM의 송덕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요. 마포 FM이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그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알쓸마생입니다.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마포의 생활정치. 제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쓸신잡이 있어서 들어봤다 이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쓸신잡은 알고 보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마포의 생활정치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고 라디오 방송은 유튜브 이후에 같이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을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가능하면 마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활동하시는 각 정당의 젊은 차세대 맞죠? 차세대? 그 차세대 분들 모셨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각자 자기소개. 네, 저부터 스스로. 할까요? 스스로 하시. 네, 1번 마이크인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오현주라고 하고요. 이렇게 알쓸마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알고 보면이 아니라 저희가 딱 봐도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2010년 정도부터 마포 지역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차세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마포의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청래 혹은 강용석 의원도 한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노웅래 국회의원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다른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프로그램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번 선거에 나왔지만 번번이 고비를 네, 번번이 고배를 이렇게 그 고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처참하게 네 낮은 득표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이 소개부터 아주 긴박하게 긴장감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마포 다정한재단의 한진숙이라고 하고요. 이 마포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연도수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2009년도 좀 됐더라고요. 이제 생협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생협의 그 조합원 활동을 하다가 마을 활동으로 조금 이제 연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의 다양한 영역들을 좀 이렇게 거치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 마포의 시민사회 활동, 주민의 활동 자체에 인프라 재원을 만드는 다정한 재단에서 지금 활동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포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의 활동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역기금, 다정한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는 그런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알쓸말생이라고 했는데 실제 저는 이제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주민활동 그렇게 거쳐서 오다 보니까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마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이게
평상시에는 활동에서는 잘 구현이 안 되는 느낌을 늘 받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가 지금 활동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활정치, 우리 이제 이렇게 넷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넷이 얘기를 하는 속에서 이것들이 생활정치를 정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좀 모색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 진짜 쓸모 있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조영술 씨. 예, 오늘의 막내입니다. 그, 어, 아니 그런가요라고 하면 제가 너무 마지막이란 뜻인가요? 나이가 막내란 뜻인가요? 다 아, 네, 저 나름 MZ의 아, 문을 연.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유엔에서 규정을 했더라고요. 아, 81년생부터가 어. MZ로 해서. 근데 그게 MZ가 M과 Z의 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1년생이 이제 밀레니얼 해가지고 이제 2000년 학번 해서 거기부터 들어가. 80년대부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네, 저- 70년대예요? 네. 아니, 제 소개하기 전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놀라시고 여기 들어가셔. 네, 아무튼. 예, 저는 마포 사람 조영술이고 현재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그 지역 활동은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신촌 지역에 보면 이제 신촌민회라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신촌민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체화당 해가지고 네.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2002년, 2003년 이제 신촌민회 하고 이제 대안학교 활동 시작하면서 2003년도에는 마포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방과후 교실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지역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2008년도 뭐 계속 이제 멘토링 사업 진행하면서 활동하던 친구들과 함께 청년연합 36.5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이제 복지국가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생활정치 관련된 청년 정치 관련 청년 정책 이런 것들 좀 제안을 했고요. 현재는 그게 사단법인 청년 36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현재 대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지역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 뭐 이제 공동체 운동 그렇게 하면서 그 염리동 지역 일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좀 길게 했고요. 그렇게 하다 2018년도에 그 마포구청장 선거에 나와서 저도 역시 처참한 성적으로 낙선을 했고요. 2022년에 올해죠. 올해는 이제 대통령 인수위에서 그 연구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또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지역 사람으로서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요. 그 마포에서 되게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마포 사람들이 편하게 마포 이야기는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쓸모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 하는 방송이 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스로 박수 한번.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과연 지금까지 이런 조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어도 마포에는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저도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다고 네. 해서 예, 뭐 듣자마자 누군지도 물어보지 않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 출마했을 때 말고는 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아니, 저는 맞아요. 새 당이 이렇게 격돌을 막 하게 되면 이거 시민사회에서는 할 말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중재를 서주시면 네, 걱정을 하고 중심을 잘 왔어요. 잡았죠.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못 오셨지만, 예. 원래 이제 오늘 김빈 씨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몹쓸놈의 코로나가 갑자기 걸리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못 오셨고요. 다음 차부터는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오신 우리 김빈 동지를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김빈 씨는 자기가 소개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김빈 씨는 뭐 제가 아는 정도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갑 지역에 네, 그 후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공천 공천 후보자로 나왔다가 탈락하셨어요. 아,
그 정도. 탈락한 걸 주로 많이 기억. 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아까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참하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2010년에 구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는 당선권보다 2% 차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당시 21% 득표를 했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포에서 뭐 적어도 10여 년 이상 활동하신 그런 분들이고요. 가장 그래도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조용실 씨이시죠? 그렇지 꼭 지역 주민이라고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활동가분들이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자체가 다 네. 저 이제 마포촌놈이라고 하는데 전 강남 가면 아직도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마포촌놈다운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마포에서 뭐 나고 자라셨으니까 나진 않았어요. 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저는 본적지는 부여입니다. 무요. 네, 그럼 마포에는 온 적 있어? 100일 있다. 그럼 마포에서 태어난 거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포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네, 40년 넘었네요. 예, 군생활 제외하고는 계속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네. 마포에서 살으셨으니까. 그래도 마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자 소개를 마쳤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지역에 쓸모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정당, 주요 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주요 정당 3분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한 분 이렇게 모셨어요. 연령대도 좀 비슷한 연령대로 모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민도 연령대라고 아닌가요? 해주셔서. 비슷합니다. 비슷한 걸로. 비슷한 걸로 네. 10년 안쪽이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쵸. 10년 안쪽이니까. 10년 안쪽이면 비슷한 거죠. 네, 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군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저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껴든 거고요. 네. 어쨌든 여기 있는 3분 그리고 이제 김빈 씨 이렇게 해서 4분이 앞으로 마포의 다양한 이슈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거기에서 어떨 때는 불꽃처럼 서로 붙기도 하고 또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합의점도 찾아내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섭외할 때 아까 오현주 씨는 그냥 묻지도 않고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알쓸마생에 혹시 기대하시는 게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고 중앙당에서 대변인 활동을 그렇죠. 해서 이렇게 전 대변인 활동을 해서 사실 국회나 이제 이런 곳에서 다양한 당들의 입장을 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마포에서 선거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구의회나 이런 곳에서 어떤 입장들이 차이가 있고 이뤄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가 좀 힘들다.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아주 중요한 마포의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힘을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기회가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신 건데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구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구청장이신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게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안을 예를 들면 이제 구의회에서 입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시잖아요. 본인이 발의하셨는데도 그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상적으로 지역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슈들을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뭐 정치적 입장 뭐 떠나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보통 선출직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구의회 5분, 뭐 예를 들면 의원들이 5분 발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나오면 구정질의,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제도가. 근데 제가 한번 그거를 지난번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분들 말고, 지난번 분들이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 4년 동안 구정질의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뭐 많죠. 제가 보기에 절반 가까이 되는 구정질의를 하시는 분이 더 수가 적어요. 네네, 5분 발언은 뭐, 5분 발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의 주민들의 세금을 받으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동주민센터 간담회 같은 거 이제 구의원들 다 오잖아요? 가서 인사 나누는 걸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라, 이런 얘기만 하지, 그때 이 동네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이제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하고 나면 약간 뒤집어지는 느낌? 쟤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저는 다 좀 알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알아야 또 구정질의를 하는 건데 그 아픈 데를 그렇게 전체를 아니 그게 아픈 디스하시는 데를 아픈 건가요? 데를 그렇게 확확 찔르시면 지금 아니,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 낮다라고 우리 얘기하시는 부가 아니라 거예요? 다른 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른 네. 부의 사례를 봤더니 아니 제가 실제로 이제 구의회 이제 저도 이제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방청한 분들 옛날 감시단들이 시민사회 쪽에 많거든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의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구청에서 나온 이제 기획안 뭐 예산안 나오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모 표시가 뭐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거 질문해가지고 설명 듣다가 끝나는 구정질의도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구의회 활동 구의원으로서 지역 정치에 생활 정치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많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은데 가가지고 인사를 효율적으로 더 잘할 것인가 했는데 가셔가지고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시니까 날씨 쌀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웅성웅성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그 당에 돌아가서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구의회 굉장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구청장이 주민들 무서워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인데 의회가 어떻게 보면 양당이 똑같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분들은 실제로 구청장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구청장 어차피 비기는 싸움이니까 결국에는 힘을 가진 구청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지방의회가 그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계속 지방의회 해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아, 오늘 구의회가 오늘 주제인가요, 오늘? 아니, 하다 보니 그냥 하다 보니. 아니, 우리 오연주 위원장님이 21% 득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고. 아, 실제로 정말 그 정치인들은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어쨌든 뭐 이렇게 당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 시민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뭐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민원인 꼬리표로 늘 달고 아니면 어떤 일종의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부터가 먼저 일이 되거든요, 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뭐 정당인들이 모였고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가 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각자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각각 정당의 어떤 활동들을 하실 텐데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무엇보다 마포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우리 마포구의 장점이기도 하고 미덕처럼 지금 많이 특징이죠. 여겨오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은 그만큼 또 반목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견해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싸우자 이런 분위기가 늘 조성이 되는 것들이 늘 안타까웠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하는 주민 활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는 게 그냥 집단의 이름으로만 늘 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 생활인이잖아요. 마포구에 이제 활동가이기 전에 저는 생활인이고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오윤주 선생님도 그렇고 조영수 선생님도 그렇고 각자 자 생활 반경이 있고 거기 안에서 정치를 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활동으로 정치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바라본 우리 마포구의 정치 모습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그나마 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과 연계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두 분 다 당선권에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현재는 바로 갑자기? 이게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아니, 누가 장담할지. 저는 제가 당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는 그러지 지금 않으셨어요? 집권당이고 어쨌든 집권 여당 집권 여당에 여당이신가요? 중요한 건 그렇군요. 인수위원을 하셨다는 아, 거예요. 대통령직 그래. 인수위원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다음에 당선권이셔요. 예, 뭔가 보직을 받지 않으셨다고. 저 평당원인데. 네, 네,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얘기들이 요렇게 어쨌든 지금은 4명이고 이제 다음엔 5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네다섯 명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좀 거기 뭐 화면 속에서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의견을 좀 개진을 해주시거나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얇게나마 좀 형성이 돼서 그런 주민 의견으로 이렇게 구의회도 좀 가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좀 귀에도 들어가고 그런 좀 바람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럼 이 프로그램을 구청장님도 봐야 되고 최소한 그래서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봐야 되고. 우리가 구독자가 이제 마포 분들이 10,000명은 모여야 네. 네. 오, 마음 그러면은 이거를 무시를 못하죠. 아니요, 4만 중에 10% 정도니까 우리 40만. 40만 네. 그러니까 4만 정도는 아, 들어가야 10,000명만 돼도 아, 만 만 명만 명이면 돼도 어마어마한 거죠. 10,000명만 되면은 뭐 주요 일간지는 뭐 저리 가라죠. 그 정도면. 아니, 그리고 마포에서. 그러려면 네. 저희가 이렇게 평탄하게 사이좋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봅니다. UFC 한번 여기 한번 정말 해줘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판할 것을 세게 비판하고 이래야지 정치인들이 주목하고 맞습니다. 이거 보고 그러면 그럴 앞으로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민감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30초 이상 발언 못 한다 뭐 이런 거. 아 재밌으면 막 이렇게 불을 지를 수 있으면 네, 옆에서 불을 질러야 돼. 불을. 싸워라 막 이러면서. 저 앞에서 있는 저희 PD님들 종 흔들어 주시고 막 이런 거 시간 됐다. 오늘은 어쨌든 첫날이니까 조금 사실 뭐 특별하게 쟁점을 갖고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아 쟁점 바로 갖고 하셔도 됩니다. 네. 불꽃 튀는 뭐 아유, 이런 거 몸이 안 근질근질 나올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정치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냥 늘 중앙 정치만 얘기하잖아요. 네, 중앙 정치만. 사실 이 마포에 밀착된 이렇게 생활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은 뭐 꼭 마포만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의 얘기만을 지역의 이슈를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조영수 씨는 혹시 어떤 기대를 좀 하세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이제 정치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정당과 이제 관계되어 있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역 현안과 특히 연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는 자기 당 이야기여도 비판할 게 있으면 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아니 뭐 지역에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소리를 듣더라도 서로 좀 응원도 좀 해주고 얻어맞고 오면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주요한 이슈들을 좀 쟁점화하는 좀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마포구 현안 같은 경우 그 라디오 중앙 라디오 방송에서 가끔 이제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안 좋을 때만 나오죠. 안 좋을 때 나오시죠 주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의 지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가십거리 정도 수준의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세부적인 이야기들 어떠한 작은 현안이 있으면
뭐 실명은 얘기 안 하더라도 네. 구체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내서 좀 쟁점화시키는 좀 음. 전선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전선을 만들려면 오현주 씨하고 조영술 씨가 전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요? 거꾸로 공수가 바뀔 수도 네네네네. 있어요. 아, 공수. 왜 그러세요? 그럼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는 오.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중앙 이슈만 접하다 보면 정치 이슈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구의 의사록 정도만 한 해 정도만 확인을 해도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발언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쉽게 발견되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연말에 뭐 정의당 마포구의원의 이름으로 이렇게 디딤돌상, 그 다음에 걸림돌상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걸림돌 같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비판의 눈을 뜨고 본다면 뭐 초재는 무궁무진하다. 예. 네. 네. 제가 구의의 의사록 중에 갑자기 마포구 거에서 제가 황당했던 게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게요? 어떤 모 의원이 그 구정질을 하는데 감히 구의원 딱지를 떼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 저도 그랬더니- 누군지 압니다. 여기 실명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그 아니 다음 어느 얘기를 더 하려고 의원이라고도 얘기 무슨 뭐 딱지를 누군지 그 모르겠는데 교통법규 딱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차죠, 주차. 주차 누구세요? 위반.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아니 유튜브 얘기해도 돼요. 실명 듣고 해도 돼요. 이게 실명을 까먹었어요. 제가. 팩트잖아, 팩트. 누구더라? 근데 아니 그게 실제로 좀 아니 뒤에서 뭐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정질이라는 제한된 시간 공간 내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겸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실제로 의정 활동하는 시간이 그 광역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중앙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집약적인 시간에 해야 될 때 뭐 맨홀 뚜껑 이야기하고 주차 딱지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 주차 딱지 뗐다고 정말 실합니까 이거? 아니 뭐 세모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아, 분들 네. 도 계신데. 그러고 뭐 네네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그런가요? 아, 예. 자, 그 어쨌든 세 분이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정치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약간 안 좋은 시각이 있잖아요. 예, 지역에서도 정치 그러면 뭔가 좀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해서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이야기한다. 이게 과연 지역 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역 분들이? 관심 안 갖겠죠. 관심을 갖게 해야죠. 왜냐면 일반적인 그러한 소위 말하는 시민운동 활동가분들 수준의 이야기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 크게 관심 없을 거라고 보고 철저하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나의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문제, 내가 애를 키우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라면 그 이제 부모님들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주제들을 잡아서 그 쟁점들을 끌어내야 이제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솔직히 네. 이제 구의의 의사록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일반 주민들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구의원 오면서 봤더니 구의원 이름을 안다 그리고 구의원의 정책을 안다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면 엄청 많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름만 안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은 구의원 성공한 거 아닌가요? 지역 그런가요? 주민들 대부분 구의원 이름을 근데 구의원 정책을 안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사실 구청장 이름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건 한 없진 30% 않거든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의원분들이 선거에서 이제 선택을 받긴 하지만 사실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받기보다는 당의 이제 지지율이나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투표를 할 때는 그런 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번에는 민주당 뭐 이렇게 찍는 경향이 기초의원은 있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기초의원은 그냥 기초의원이 더 그렇습니다. 아니, 전 기초의원이 기초의원은 더 그냥 양당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주요 정당 두 정당이 선택이 많이 받죠. 네. 정의당이 선택이 좀 그래도 어렵고. 서울에서 마포가 그래도 유일하게 당선권에서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당이 정의당이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다른 진보 정당들도 아마 당원 수나 지지율을 합치면 가장 많은 그렇죠.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마포가 이제 네. 그런 어떤 지역적 분위기는 있죠. 득표율을 올해 득표를 봐서도 지금 마포에서 정의당이 아마 엄청 그 서울 시내에서 제일 높을걸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단체장도 정의당에서 마포만 냈죠. 서울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역 정치를 하는 구의원 분들은 그 선택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당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더 많죠. 네.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3선, 4선 했다고 하는 구의원들이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능력이 있었으면 3선, 4선 했으면 벌써 10년 이상을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그러면 그 개인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당선이 돼야 되죠. 근데 그 표차가 엄청나게 크게 낙선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당, 공천, 정당의 힘으로 당선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양당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선거 그 시기를 보면은 후보자가 정해지고 나서 후보자가 그 정해진과 동시에 어떤 공약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을 그냥 정말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그 뭐죠? 공부물. 예, 공보물이 왔을 때예요. 그때는 거의 지금 선거 거의 막바지 이루고 이제 투표는 얼마 안 놔두고 근데 그걸 막 쌓여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서 그걸 하나 꼼꼼히 읽어볼 사람은 다른 것에 있어서도 찾아볼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듣기나 해주시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뭔가가 참여가 되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려면은 그걸 충분히 볼만하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 정치 지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이 몰라. 그리고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정책이 내가 찍은 구청장이 이런 정책을 얘기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게 하는 것이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저는 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주민들이 후보자를 선택을 할 때 정책을 보고 선택하기보단 당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당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은 공천의 유무가 당락에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후보자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공천을 받는데 더 공을 들이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공천의 그 문화 자체가 양당제에다가 공천 또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속 이렇게 선을 두는 것들인데 그렇게 좀 그거를 좀 바꿔 나가는 것 자체가 생활 정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국민의힘 당원분께서 그 국민의힘 공천에 얼마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정의당도 얘기했잖아요.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앙 정치 얘기로 아니요. 넘어가요. 아니죠, 아니죠. 공천을 할 때 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왜 뭐 국민의힘 능력 있는 뿐만이 사람이 아니라 안 뽑히는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다 전부 다 그렇죠. 그 지역위원장이 낙점이죠. 거의 낙점이고 시스템 자체가 그 서울시 이제 그 정의당은 약간 좀 다른 방식을 하는 것 같긴 저희는 해요. 투표를 통해서 시의원 하기 비례 때문에. 이번에 1번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 투표. 1등 하셔가지고.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유익 있게 막 열심히 왔습니다. 막. 그게 말이에요. 비례 아유. 1번이었는데 안타깝다. 제가 아, 우리 네. 오 위원장님을 좋아해요. 열심히 막 페북 갑자기 계속. 그 고백을 아니 열심히 페북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 네. 예. 왜냐면 나 진짜 이번에 시의원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비례 1번이라서. 네. 저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딱 선거 시작하자마자 첫날 나가보고 알았어요. 오, 선거 그래요? 운동 시작하자마자 첫날 나갔는데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뭐 저희가 자초한 일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드릴 게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국민의 공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 똑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 특히
이거는 이제 서울시당,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보통 공천을 하거든요. 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중앙당에서 이제 심의를 하지만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도당에서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세평, 임평이라는 게 있죠. 세평, 임평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역위원장한테 주로 청취를 해요. 왜냐면 지역위원장 자체가 시도당의 이제 운영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일 알 수 있기 제일 좋은 게 뭐 어느 동네에 사는 뭐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이 흔히 알 것이다. 사무국장이 흔히 알 것이다. 근데 사무국장은 어차피 지역위원장하고 연동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위원장 이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하면은 그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하면 단수 공천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위원장과 가까운 분이 될 가능성이 큰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고 그 지역위원장이 특히 현역일 경우 그 힘은 굉장히 세지는 거죠. 예, 그건 민주당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양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조례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보단 지역위원장을 받침해주는 분들이 더욱더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왜냐면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당 정치 이제 한계인 부분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선거구제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전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전 굉장히 회의적인 더 슬라이스하게 쪼개서 한 명만 선출이 되어야 저는 양당제의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나중에 이제 그 분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할 기회가 되면 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뭐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 지역에서의 어떤 사천이죠. 공천제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죠. 사천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사천이다. 공천이라는 이름을 쓴 사천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출마하는 후보들이 그런 공천에 이제 목을 매는 거죠. 공천에 목을 매니까는 사실 그렇게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비판했던 이제 제도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전 대표가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에 있지만 그 지방의회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험을 보자 시험 보자. 네네. 했어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한번 났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시험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시험 보면 안 되는가 아니라 네. 시험을 결정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정치라는 게 특히 이제 생활 정치 현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공부를 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평가 없이 실제로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이걸 못 넘어가는 사람은 나가 하면은 청소 노동자도 구의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자기 생업이 바빠가지고 공부 못 해가지고 떨어지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그 공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은 잘한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지방의원들이 역량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공통되어 있는 인식들이 깔려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물어보면 뭐 모르고 예를 들어 조례가 너무 잘 정착을 해서 법안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커 나가서 중앙정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보좌관 역할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 시험제도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준 하나의 희귀한 현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덧붙이자면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 구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구의원들은 자기 조례 발의한 거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설명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날씨가 춥죠 이러죠. 네. 다 그렇다는 그래서 건 아닌 거죠. 그 누가 만드느냐 구의회 사무국이 성안을 해요. 조항 자체를 전문위원들이 성안을 하는데 구의회 사무국이 성안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냥 당에서 떠먹여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다음에 시의원도 해야 되고 다시 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조례가 없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대표적인 그 조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너가 이거 조례 발의해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고민하에서 생활에서 나오는 조례 이런 것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순서가 조금 달라졌어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네. 그 예를 들어 구청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분과들이 있잖아요. 이제 과들이 있는데 부서들. 네. 거기서 그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그치.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 이거 요런 해달라고. 조례 있는데 하실래요? 하면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발의해 주세요. 아니 그분들이 앞으로 공천을 받으셔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냥 의회가 있으니까 의뢰 행사로 그냥 갖다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동장님이 뭐 이러한 조례들이 필요하다 어떤 과장님이 이러한 조례들이 조례가 필요하다. 없으면 돈을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어. 예를 들어 본인이 무엇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 실제로는 그거죠. 음. 그래서 구청이 조례도 만들고 심의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평가도 다 하는 거죠. 음. 아, 근데 그 조례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게 그 동상생위원회 상생협의체 두는 그 정확한 명칭 까먹었네요. 입법예고 예, 입법예고. 네. 입법예고 기간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그렇긴 하죠. 일반 주민들이 보기도 어려운 11일 날 나왔는데 8월 31일까지더라고요. 보름 준 거예요, 보름. 아마 그거 규정은 굉장히 지켜서 길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길게 그- 했네요.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게 진짜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동별로 생기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법제화돼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조례일 수 있으니까 법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게 정말 만들어지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보기도 어려운 그 시간에 딱 구청에 떠 있는 게 다거든요. 공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게 만들어졌었어 이렇게 뒷북치게 되고 그래서 뭐 의견을 개진을 뭐 하라고는 뭐 편리하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친근한 언어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열려 있지 않다. 그 조례 내용들을 봤을 때에도 궁금한 걸 질의할 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데 그럼 이거랑 지금 이거 어떻게 다른 거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지는 과정서부터 사실은 주민들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 주민 참여가 저는 생활정치라고 보거든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싶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그냥 대단한 정견이 아니라 짧은 답이라도 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례를 없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포에서 구의회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나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그 예전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 관련해 가지고 입법 예고가 개정안이 됐는데 그 개정안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져 보니까 그래서 입법 예고 의견서를 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기대 안 하고 입법 예고 의견서를 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구의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이번에 통과 못 된다. 얘네들이 제기한 문제가 정말 이렇게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하고도 소통을 하고 발의한 그 구의회랑도 소통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뤄졌어요. 조례가 상정이 안 돼서 미뤄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새마을 지도자회 다 찾아가고 그래서 막 꽃까지 사서 좀 조례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의견을 대폭 반영한 그 장학금이 좀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렇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그 취지가 그렇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그 다음 회기인가 그 다음 해인가 통과됐어요. 그러면은 네네네. 의견을 낼 내년- 수 있으면 충분히 맞아요.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걸 볼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오현주 선생님은 그거를 계속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럴 텐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매일 보냐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시민사회 활동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죠. 근데 저희 시민사회 활동들이 그렇게 어떤 생활정치와 관련된 시민사회가 우리 그 마포구에서 딱 하나 뭐 특정 영역으로 있지가 않거든요. 네. 각자의 이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이나 아니면 구의회에서 이것조차도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주민들과 관련된 무언가 만들어질 때 주민들 의견이 가급적이 많이 들을 수 있는 통로 만드는 것부터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주민들이 알아서 좀 챙겨 보십시오가 아니라 음. 이쪽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려는 분들을 우리는 이제 의원으로도 모시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굳이 그런 얘기 안 알려주죠. 그 구의 홈페이지에만 공시해놓고 이번에 이런 게 그래요. 된다. 네네. 이거 좀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죠. 네, 그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올리는 게 고시 공부 네, 끝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포 FM에서 제가 마포 소울러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법 예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입법 예고가 있으면 발의한 의원에게 전화해서 무슨 내용인지 인터뷰를 좀 하자라 그러면 아직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안 실제로 인터뷰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너무 처참하다. 왜 너무 그러셨어요? 진짜. 통과되고 난 왜 그러셨어요? 이후에는 이제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인터뷰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발의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말씀을 본인이 안 모르는 하시는 거지. 근데 원래 발의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요. 쟁점화해 해야 되는 건데 음.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중앙정치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발의 단계에서 막 전 여론몰이도 하고 맞아요. 뭐 누구 네. 나쁜 놈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안 만든 분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것도 입법 예고가 두 가지잖아요. 구에서 입법 예고하는 거 있고 구청에서 입법 예고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의원분들은 그런 상황이고 구청에 입법 예고하면은 그 담당 과의 과장한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입법 예고가 어떤 내용인지 인터뷰를 하자. 공무원들 안 나올라 역시 그러죠. 또 안 아니, 그분들은 공무원이니까 안 나오는 공무원이 거고 아직 오히려 여기는 구청은- 준비가 안 돼서 안 나오는 내 거고 네. 얘기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너무 잘 알아서 못 넣으시는 거죠. 아니, 입법 결과-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뭔가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주어져야 뭐라고 생각도 해보고 좀 이럴 텐데. 그리고 이제 입법 맞- 예고가 됐으면 이제 구에서 다뤄지잖아요. 다뤄지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마포구에도 생방을 하니까 그 생방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보는데 쟁점이 되는 얘기는 정회하고 얘기를 해요. 쟁점이 되는 얘기는 합의하고 와서 정회를 하고 논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정회하고 밖에서 합의를 다 해갖고 오셔서 그냥 나중에 통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쟁점을 어떻게 누가 얘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문제예요. 소소소이가 어쨌든 지금 조례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네. 뭐 사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약간 배관시 좀 하고 있고 그게 정치를 그렇게 배관시하는 이유가 정치가 너무 우리의 생활과 떨어져 있어서 공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만이 정치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뭔가 합의를 찾아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사실 생활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마포의 생활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생활 정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보였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좋아요. 네. 중요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걸 좀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적극 토론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안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해요. 저는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많아요. 신문에서 네. 지금 할 말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저 약간 곁들이면 이번 지방선거 전에 어쨌든 민주당 구청장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 했잖아요.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나 혹은 상대당하고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을 저희한테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요? 네, 정의당이 가져오시는 경우가 정의당이 있어요. 해결사예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오픈하지 못하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도 많이 알게 되고 오. 추측성 얘기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 중에 좀 제대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네. 정의당이 약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비슷하게 하나 보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과 관련돼서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권력 투쟁에서 쫓겨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내 권력 투쟁에서 쫓겨난 분들이 앙심을 품고 해결해 달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 달라. 약간 이런 민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민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안에 부정한 것들, 불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권력 투쟁에 관심이 없다. 다만 이것은 불법이네요. 이거는 부정의한 것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해결을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얘기 사안이 있으시면 네. 그래서 같이 까주시면 아니 그리고 일단 어쨌든 해당되신 분은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실 때. 네, 이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는 거 가져오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당내를 지형을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하셔야 가져온다. 아니 여기에서 만약 그런 사안이 있어서 얘기가 되면은 의외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네, 저희 민원 맛집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입니다. 맛집. 네. 민원 맛집이야. 아우. 네. 진짜 그냥 대변인 하신 게 아니네요. 재밌는 말씀 잘 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사회 쪽도 할 얘기 많지 않아요? 많아요. 시민사회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저희한테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민사회 활성화 그 이제 조례를 다 전체적으로 이제 깡그리 무시하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그 추진하고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곧 마포로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마포 이제 행정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이미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게 있고. 행정조직 개편안만 봐도 그게 그죠? 이게 뭔가 나 이름만 좀 바뀌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거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협치를 좀 이렇게 마포구랑 네. 같이 할 때 제가 협치 지원관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마포 1번가 연구단이라고 하는 연구단이 이제 그 단위 조직돼 있어서 단장님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협치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팀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이렇게 관할하는 건데 이제는 그 협치 팀을 따로 이제 해산을 하고 연구단도 아마 해산시키는 걸로 12월까지. 그럼 예산이 마무리되는. 그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그것이 협치 거기 들어 있었고 그 1번지 마포 1번지였나요? 일번가. 1번가가 이제 계속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주민 의견을 계속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두기 위해서 두는 거였는데 그걸 전체를 다 해소를 하고 이제 부서 하나로 갔잖아요. 세마포 담당관. 세마포 세마포 담당관 담당관. 그걸로 변경을 내는데 협치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마을 팀으로 거기 팀 그냥 부서의 일로 가는 거잖아요. 조직 체계 개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것들과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그쪽에서 맡고 있었지만 협치는 민간 협치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두고 그 전담 부서를 뒀다면 이 전담 부서가 없어진 거죠. 그런 것부터 이제 행정 조직 개편안에서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 업무가 일종의 업무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전담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벌써 축소고 이미 결국 이 일은 예산과 정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리고 그 담당 부서를 좀 얼마만큼 좀 통폐합시키는지 아니면은 확대시키는지. 이번에 뭐 어르신 장애인과를 어르신 동행과하고 장애인 동행과 이렇게 과를 두 개로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 예산도 그만큼 들어갈 것이고 인원도 그만큼 투여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확대하는 결국 정책을 펼 것인데 어떻게든 부서 안에서 일을 가져가야 할 테니까요. 이거 약간 그 어떤 의미에서 협치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축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협치를 안 하겠다. 근데 이런 이게 약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소수 정당과 협치를 한 민주당 전 구청장이 없었던 거예요. 3번도 제대로 이 지역의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고려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제 아내도 이렇게 사실 구청장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저는 구청장실을 주로 항의하러 가봤고 9층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맨날 그렇게만 가다가 저희 국민의힘 구청장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협치가 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협치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 월 한번 갖고 아니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만나셨어요. 한번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네, 첫 모임을 회복에서 봤습니다. 네, 그저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협치라는 게 완전히 축소됐다. 이게 약간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이 얘기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이번에 김빈님이 오셨으면 민주당은 도대체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전체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각자의 입장이 다른.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협치라는 것도 나하고 대화하면 협치인 거고 안 하면 협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좀 전임에 대해서는 할 얘기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다 얘기해 버리면 네. 다음 우리 주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 다룰 이슈는 무궁무진하다. 네. 무궁무진하다. 네. 당장 뭐 시끄러운 뭐 소각장 문제부터 네, 소각장 시작해. 문제. 네, 네.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포구의 행정기구 개편이 됐거든요. 굉장히 큰 포로 개편이 됐는데 저도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굉장히 궁금한데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 어쨌든 좀 폭넓게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좀 되어서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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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약간 주제 없이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그런 경향성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첫 시간으로는 뭐 그래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네.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요. 네. 근데 1시간을 다 보셔야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잘라서 걱정이네요. 보면 별로일까요? 이제 뭐 주제 하나 정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핑퐁을 하다 보면 네.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은 아니 맞히죠. 1번부터 네. 거꾸로 아니 거꾸로 먼저 하시죠. 오늘은 다음부터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프로그램 꼭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네네. 이게 유튜브로 보는 건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나중에 유튜브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이제 비칠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이런저런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정말, 이런 시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동네에서는 길모예요. 길모 다음에 나가서 이거 얘기 꼭 해줘요.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야, 앞으로는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고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세 분 감사드리고요. 뭐 이 방송은 이제 김민 씨는 이제 방송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저런 얘기를 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걸 좀 느끼셨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첫 방송 함께 하신 분들께서도 뭐 어떤 기대를 이 방송에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역의 이슈를 좀 톡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네, 터놓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쟁점을 뽑아내고 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합의점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이 생활 속에서의 이슈를 정치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공론장의 기능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세 분 그리고 김빈 씨 앞으로 활약을 좀 기대하고요. 네. 오늘은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